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몸이 무겁게 느껴지셨던 적 있으십니까? 뱃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꽉 들어찬 것 같은 그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 어제도 화장실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셨던 그 막막함. 그러다 참지 못하고 숨을 꾹 참으신 채 온몸에 힘을 주셨던 그 순간, 혹시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리거나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것을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편함 정도로 여기십니다. 며칠에 한 번 화장실을 가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거나 유산균이라도 한 포 더 드셔야겠다며 스스로를 달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 체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속이 불편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쌓여온 신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하는 경보음입니다. 그 경보음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화장실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공간에서 갑자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정말 시원하게 속을 비우셨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이신가요? 아니면 그게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하신가요? 그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이 만성변비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80세를 넘기시면 그 비율은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노령의 변비는 아주 흔하고 그만큼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변비가 훨씬 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 숨을 참고 힘을 주는 그 짧은 순간, 혈압은 예고도 없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에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늙고 지친 장이 왜 이렇게 막혀버렸는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좋다고 굳게 믿으셨던 습관들 중에 오히려 장을 더 단단하게 굳혀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0대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혈압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채소 반찬은 몇 끼 식탁에 올리셨으며 변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가지 드셔오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건강관리를 참 잘하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틀에 한 번 가시던 화장실이 사흘, 나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려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이 부족해서겠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채소를 더 드시고 유산균을 2포로 늘리셨습니다. 하지만 뱃속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습니다. 배에 가스가 찬 듯 빵빵하고 등 아래쪽이 뻐근하게 눌리는 느낌이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어지셨고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분들과 외출을 하실 때도 혹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면 어떡하나 싶어 불안하셨고 그러다 보니 외출 자체를 점점 줄이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그렇게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하루 종일 어르신의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셔도 맛이 없고 좋아하시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셔도 집중이 안 되고 어딘가 늘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변비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던 장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어르신은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변기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신 후 배에 힘을 주셨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귓속이 먹먹해졌고 손발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되찾으신 어르신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눈을 떴을 때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뇌혈관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던 상황에서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셨던 것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올렸고 그것이 뇌로 가는 혈류에 일시적인 이상을 일으켰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변비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어르신은 전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변비는 많은 분들께서 큰 병이 아니라고 여기시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몸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겪는 그 고통은 단순히 장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드실수록 변비가 심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채소를 더 드시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소를 더 드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의 장과 나이 드신 분들의 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변합니다. 장벽을 이루는 근육층이 얇아지고 장 운동을 조율하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 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던 균들의 수도 줄어들고 장 점막에서 수분을 분비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장 속의 내용물이 천천히 이동하게 되고 그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젊은 장은 물이 넉넉히 흐르는 유연한 수도관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안쪽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고 수압도 약해집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미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채소 한 바구니를 더 드신다고 이 구조적인 변화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놓치고 계신 것이 바로 담즙의 역할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올 때 장으로 분비됩니다. 이 담즙은 단순히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에 존재하는 특수한 수용체를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장 안쪽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함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즙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천연 변비약입니다. 그런데 이 담즙은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분비되지 않습니다. 기름기를 철저히 피하는 식사를 오래 유지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담낭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 담즙이 장으로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담낭 안에 담즙이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담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름기를 끊으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지나친 동물성 지방은 분명히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을 식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이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담즙의 분비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은 장 속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면 담낭이 반응하여 수축하면서 담즙을 장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담즙이 잠들어 있던 장벽의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밤새 멈춰 있던 장이 천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음료에 소량의 버터를 녹여 드시면 버터의 지방 성분이 위장을 통해 소장으로 이동하면서 담낭을 다시 한번 자극합니다. 아침에 들기름으로 한번 시동을 걸고 식후 버터로 한 번 더 담즙을 분비시키는 이 두 번의 자극이 하루 동안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개발된 변비 신약 중에는 장으로 향하는 담즙의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들기름과 버터가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내는 그 역할을 약이 화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미 그 스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곧바로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이 감각이 약해져서 실제로는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드시지 않게 되고 그 상태에서 장 속의 내용물은 수분을 빼앗긴 채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들기름과 버터로 담즙 분비를 돕는 것과 함께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기 변비 대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변비라는 이름 뒤에 전혀 다른 심각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놓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50세 이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변비가 시작되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절대로 집에서 기름 드시며 기다리실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색이 짙고 검은 변이 나오는 경우, 이것은 장 어딘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의 굵기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가늘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안쪽 어딘가에 무언가가 생겨 통로를 좁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거나 이유 모를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변비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대장 안에 용종이나 종양이 자라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지만 이 신호를 변비 탓으로만 여기고 오래 방치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약물 중에 장 운동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혈압 조절에 쓰이는 칼슘 통로, 차단제 계열 약물, 관절이나 허리 통증에 쓰이는 진통제, 위장 불편을 가라앉히는 제산제, 그리고 빈혈 치료에 쓰이는 철분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약들은 장벽의 근육 수축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장 속의 수분을 흡수해 변을 딱딱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 여러 가지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성분 한 가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변비가 거짓말처럼 나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극성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들은 장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장을 수축시킵니다. 하루 이틀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장신경이 점차 무감각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강한 자극을 주어도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완성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음식을 바꿔도 반응이 없고 결국 장이 완전히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습관처럼 드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변비약을 드셔오셨다면 지금이라도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약의 종류와 복용 방식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기준만 지키시면 됩니다. 담즙을 제때 깨워줄 것, 장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것, 그리고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할 것.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밤새 쉬고 있던 위장과 대장이 서로 반응하며 아침장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내재된 반사작용입니다. 물을 드신 지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셨을 때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가득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드십시오. 대략 9g 정도의 양입니다. 만약 기름을 그냥 드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따뜻한 누룽지나 묽은 죽에 섞어서 드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그날 하루 담즙 분비의 첫 번째 스위치를 켜는 행동입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처럼 드시되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따뜻하게 든 우유에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약 10g의 버터를 녹여서 드십시오. 버터를 드시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부터 시작하셔서 서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것이 2번째 담즙 자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습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화장실이 가고 싶은 신호가 없으시더라도 무조건 병위에 앉아서 15분간 가만히 계십시오. 변이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은 밖에 두시고 텔레비전도 보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만 계십시오. 이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시면 일주일 안에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스스로 배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몸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키위 1개를 챙겨 드십시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단단하게 굳어있는 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을 장 안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메마른 장에 촉촉함을 더해줍니다. 오후에는 2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외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방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신 채로 양손을 가볍게 비벼 따뜻하게 만드신 다음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0번 둥글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 복부 마사지는 장 운동을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서 걷기를 대신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말린 자두 5알을 간식으로 드십시오. 말린 자두에는 솔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 바깥의 수분을 장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가뜩이나 수분이 부족한 노년기 장에 이 솔비톨이 가져다주는 수분 공급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 1컵을 한 번 더 천천히 드십시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수분을 소비합니다.
자기 전 수분 보충은 밤새 장 속의 환경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루 중 특별히 투자해야 할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변비에 좋다고 드셔오셨던 것들 중에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차전자피나 다시마환처럼 팽창성 식이섬유 제품들은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면 장 안에서 딱딱하게 뭉쳐 오히려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런 제품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떫은 감이나 진한 홍채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장 안의 수분을 빠르게 흡수해서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입맛은 당기시더라도 변비가 심하신 동안에는 드시는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와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장에서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특정 당 성분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변은 나오지 않는데 배만 빵빵하게 부풀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이것들의 섭취량을 한번 줄여서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장 상태에 맞는 음식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매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일이 있고 나서 보름이 지난 후 그 어르신께서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무겁고 어둡던 표정 대신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신 것 같은 밝고 가벼운 얼굴이셨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 변화가 없어서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변기에 앉아 가만히 계시는데 뱃속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시원한 느낌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숨을 참지 않아도 그냥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물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단순한 일상의 자유를 그리워하셨는지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이렇게 두렵지 않아도 되는 날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반가울 수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을 가장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친구분들과의 외출이었습니다. 변비 때문에 혹시 나가다 급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때문에 여러 번 발걸음을 돌리셨던 그 산책길을 마침내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방에 버터 한 조각과 말린 자두를 챙겨 넣으셨을 때 그 작은 준비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변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작게 만들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하나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며 집 안에 갇혀 살아왔다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변비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얼마나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일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그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령이 변비의 진짜 원인은 채소 부족이 아닙니다. 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담즙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름기를 완전히 없앤 식단이 오히려 담즙 분비를 막아 장을 더 굳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과 식후에 버터 한 조각이 그 스위치를 부드럽게 켜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 그리고 변비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들 중에 오히려 장을 더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자극성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장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됐거나 드시는 약이 많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0세 이후 갑자기 시작된 변비의 혈변, 검은 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가늘어진 변, 빈혈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장 안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몸이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독한 약으로 억누르지 마시고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식탁 위에 들기름 한 병을 올려놓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며칠 뒤 여러분의 아침을 눈에 띄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말에 부모님 냉장고에 들기름 한 병과 잘 익은 키위 몇 개를 슬며시 넣어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부모님의 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한번 전해주십시오. 거창한 말 없이 영상 하나를 건네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아침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